주진우의 이슈 해설. 대장동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역대급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할 것 없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전부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요. 직권남용죄도 명백히 성립합니다. 저는 이런 무리한 장면이 결국 이번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권력형 비리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되어 있는 인허가 비리이자 권력이 개입되어 있어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1000배의 수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다 얽혀있는 사건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리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1심 선고 결과에서 무죄당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항소는 하는 거예요.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라 항소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명확하냐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거쳐서 그 중앙지검장, 더더군다나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중앙지검장조차도 이것은 항소가 당연하다고 본 겁니다. 항소의 결재까지 다 해서 항소장 접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대검과 법무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저는 이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또 이진수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주도를 한 것이고요. 저는 이 뒷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재명,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민과 범죄자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충돌하는 거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 항소 포기로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를 왜 공익의 대변자라고 합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되는 게 검사의 책무인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던 그 지휘 라인, 직권남용죄가 바로 성립했습니다. 이미 기소에 이르렀어요. 이게 왜 부당한 지시냐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범죄자 4-5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범죄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해왔던 검사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된 상황에서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항소를 포기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나온 것이죠. 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꼴이 자른다고 꼴이 잘나진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지검장이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법조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좋다는 중앙지검장을 던진 겁니다. 그만큼 위법성이 뚜렷한 것이고 그만큼 감옥 갈 일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처리고 뭔가 합리적인 처리라면 중앙지검장이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의 표명했다라고 끝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 윗선에 횡포와 억압이 있었고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유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절차 위반이 수두룩해요. 왜 절차 위반을 따지느냐? 직권남용을 따질 때 절차조차 위반했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이 항소를 포기시켰다라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경무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한테만 지휘를 하되 그 지휘권을 몰래 숨어서 지휘를 못하도록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서면으로 지휘 안 했어요. 절차 위반입니다. 중요 사건에 항소를 포기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거 열어야 돼요. 이게 어떤 중요한 정부의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를 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공소심의위원회도 생략이 됐습니다. 제대로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소를 제기한다면 모르겠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이 결정을 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공소심의위원회 할 때는 다 항소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열어놓고 이제 막상 포기할 때는 갑자기 포기하니까 공소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거죠.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 결정에 따른 절차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국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혜자가 빤히 보이잖아요. 왜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하영 부지사가 자기가 덮어쓰려고 해도 잘 안 덮어 써집니까? 방북 대가로 800만 불이 건너간 것이거든요. 누구의 방북 대가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예요. 이재명이 수혜자인 겁니다. 이재명이 수혜자인데 수혜자 모르게 뒷단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앉힐 때 이런 장면들이 다 예상되고 우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수혜자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 특검이든 탄핵이든 어떤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장면이 벌어졌을 때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권력에 도취돼서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런 짓 하고도 이길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민주당에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의 불씨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오늘 너무나 충격받아서 아침에 글을 쓰는데도 정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권력에 비굴하게 드러누울 수가 있습니까? 처음 검사 생활을 할 때 선서를 하거든요. 공익의 대변자로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검사가 됩니다. 근데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해줘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임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원래 검찰은 이 부당이득을 몇천억대로 본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7천억 이상을 챙겨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국고로 다 환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심 판결은 중형은 선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임 액수를 엄격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임으로 470억만 피해액을 한정적으로 계산을 해서 470억만 추징을 한 겁니다. 근데 2심이나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3천억, 4천억이 피해액이라고 산정이 되면 3천억, 4천억을 김만배로부터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우리 국가로 환수돼야 될 돈을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국가 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고의나 중과실을 저질러서 국가에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국가 배상했을 때 구상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기 개인 돈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개인 구상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고의잖아요. 고의로 국고로 더 많이 수천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가 배상 소송 문제도 반드시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 있냐? 상황상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혜자라는 것도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에 마치 일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본인이 좀 찔렸나 봐요. 안 해도 될 말을 미리 했습니다. 이제부터 1심에서 무죄 난 사람들은 좀 항소를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범죄자는 1심에서 무죄 나면은 딱 한 번만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이든 한 번만 무죄 받으면 그냥 사건이 끝나는 거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호소하면서 1심, 2심, 3심을 다 유죄를 받아내야지 결국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기소가 아닌 이상 이것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소가 아닌 이상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을 다투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항소포기 이번 정부의 정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지만 항소포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 공범인 이화영에 대한 특혜 사면, 또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부 장악 이런 것들로 연결될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국민 분노는 더 차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 당연히 막아내야 되고, 막아내지 못할 경우 강력히 투쟁하고 여기 관여된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감옥 가도록 제가 꼭 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검찰에서 지금도 젊은 검사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장관이 이렇게 지시한다고 따라도 되는 겁니까? 장관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 또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내용들을 더 찾아서 추가로 계속 이 부분을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